신천지 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신천지가 특정 정당과 유착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논평을 냈는데 저 근거 있는 겁니까? 장순 소장님?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좀 유감이에요. 뭐냐면 이런 국난을 앞두고서는 정치권이 말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은요. 정쟁을 하지 말고 우리 국난 수습에 노력하자라고 야당을 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뭡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아침 회의에 나와서 자, 신천지랑, 저 말은 뭐냐면 신천지랑 미래통합당과의 유착관계를 빨리 밝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쟁을 한 거다. 정쟁이죠. 아니, 이틀 전에 간호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대구에 가서 우리 저 병을 막겠습니다라고 울부짖었던 그 다음날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건 집권여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장 소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건데 분명한 것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흑색선전 이런 것 양당이 자제해야 되고 지금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면이잖아요. 저런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답답하죠.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어요. 야당은 참 하기 편합니다. 야당은 하기 편한 게 뭐냐면 야당은 주장만 하면 돼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하냐, 원칙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주장하면 돼요. 여당은요, 그 주장을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여당입니다. 물론 여야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책임의 분량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당이 중요한 거고 여당이 국민을 이끌어가는데 믿음을 좀 줘야 한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 신천지 얘기했지만은 걱정이 저런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인 겁니다. 익숙해서. 저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치고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 개인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사단법인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을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종교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도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 드려요. 박원순 시장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많이 불러냈기 때문에 겁먹어서 이만희 교주가 나온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불러내기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있는 목청 다 외쳐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당신 어디서 숨어서 뭐하고 있느냐고 의혹 제기하면서 그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비슷한 톤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조정식 정책의장이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적절한 발언 안 했다. 저희 선거용으로는 도움될지 몰라요. 극렬 지지층한테는. 그러나 이 사태를 풀어갈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당에서 저건 사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태를 누가 해결하는가, 해결이 안 되는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당은요. 결과로서 이야기가 돼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를 잡으면 인정받습니다. 잡아갈 것 같으면 저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만 신뢰를 얻으면 되는 거고 야당은 또 이 점에서 야당도 야당답지 못해요. 저는 대한민국 야당이 이렇게 행패는 야당도 처음 봤는데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대안을. 그래서 한쪽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안을 내주고 그러다 보면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돌직구 팀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대구의 비신천지 확진자 수가 신천지보다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발표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제가 하겠습니다. 2일 확진자 수는 신천지가 305명, 비신천지가 381명으로 비신천지가 많았고 3일 확진자도 신천지가 280, 비신천지가 320명으로 2일과 3일에 한해서 하루 확진자 수는 신천지보다 비신천지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라는 박성규 대변인의 말씀은 맞지만 전체 신천지 누적 환자는 대구 지역 환자의 66% 이상이 여전히 신천지 교회 신자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좀 나눠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또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박 대변인 말씀도 사실은 맞는 지적을 해주신 거고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아직 신천지가 많다라는 부분도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참 이런 것들 보면 또 팩트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데 이만희 총장 얘기 나오고 이만희 총재 얘기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논란 얘기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로 분류된 황교익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익, 친여 비례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나선 분입니다. 이만희의 금장 박근혜 시계가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박근혜가 이만희만을 위해 금장 박근혜 시계를 제작해 선물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난제를 풀려면 이만희를 비롯한 박근혜 측근들의 대대적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이만희의 대질 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겨우 대학 총장 표창장 직인 가짜 여부를 수십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무려 대통령의 사인과 휘장이다. 가짜 전문가 윤석열은 당장 수사를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박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 시계 관련돼서는 잘 아시죠? 이거 예.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만희 씨만을 위한 사제 시계를 제작해서 선물을 했고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대질신문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 양반은 짐작을 근거로 압수수색까지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볼 땐 저분이 남자 공지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일이면은 뭐 물불 가리지 않죠. 우리 기억하죠.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방송 진행자들이 정치적인 편향성 드러내면은 곤란할 것 같다고 해서 KBS에서 저분을 잠깐 내리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극렬하게 이런 일이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지금 여권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는 분인데 그래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 조심해야죠. 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이 대통령 시계 좀 하나 좀 구해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탐내요. 예, 정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 여야 할 것 없이. 진짜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낄 거 뭐 있냐? 그냥 전하는 사람들 기분 좋게 드리고 이거 가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거 아낄 거 뭐 있냐? 그 많이 제작한 편에 속합니다. 박근혜 정부 안 만들었습니다. 거의. 박근혜 정부가 몸담고 있는 담았던 정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시계 하나 제대로 못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렇게 인색했어요. 아, 야당 만날 때 좀 쓸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만날 때 쓸 수 있도록 시계 좀 만들어 주시죠. 대통령이 노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계를 저렇게 만들어서 금장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부탁을 못 들어드리죠. 그랬던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를 차고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다 방법이 있지요. 만들어주는 곳이 있는 겁니다. 사제. 주문 받아서 사제가 그걸로 가짜. 인심 쓰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그런 가짜 시계가 돌아다녀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고발한 적까지 있습니다. 그 지금 이만희 총교주가 차고 온 시계는요, 120% 가짜 시계입니다. 120%. 예, 저는 금장을 만들지 않았고요. 사인을 보시면 그 성의 비읍자에 이게 달라요, 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100% 가짜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당대표실 그렇죠.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박근혜 대통령 시계 좀 구해달라.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높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저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데요. 아, 그래요? 자, 누구한테 주냐, 몇 개 주냐, 이거를 본인이 대통령들은 보고 안 받는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김영삼 정권 때 당 대변실에 있었습니다. 네. 전화 한 통화면은요, 한 박스씩 갖다 줬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여당 원내대표실에 네. 있었어요. 그 정무수석실에 얘기하면요, 거기도 한 박스씩 갖다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예. 시계 하나 못 구하는 당대표실이라고. 그렇겠네요.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황교익 시기를 향해서 남자 공정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패널 개인의 견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